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19세기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는 오스만의 쇠퇴를 지칭하며 유럽의 환자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제30대 술탄 마흐무트 2세가 이 격동의 시기에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부패한 권력 집단인 예니체리를 해체하지 않고는 국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개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술탄들이 이 구식 군대 개혁을 시도하다가 죽거나 폐위되는 등 오히려 당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마친 그는 1826년 마침내 신식 군대 창설을 선포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불만을 품은 예니체리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준비된 대포를 쏴 일시에 수천 명의 예니체리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마흐무트 2세는 러시아 표트르 대제처럼 제국의 남자들에게 긴 머리를 자르게 하였고 표준 복장을 제시하여 신식 군대가 유럽식 복장을 입게 한 인물입니다. 그는 터번을 금지하고 대신 모든 남자는 챙이 없는 붉은색 베즈를 쓰게 하였는데요. 이후 붉은색 베즈는 오스만 제국 현대화와 개혁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페지에 창이 없는 것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하는 무슬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런 마흐무트 2세의 개혁 의지는 그의 아들 압딜 메지트 1세와 압둘 라지드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의 개혁 운동인 탄지마트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16세기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주었던 오스만 제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쇠퇴하고 말았을까요? 내부적으로는 제국의 성장기에 보여주었던 웅대하고 역동적인 리더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술레이만 대제 사후 광대한 영토를 갖게 되자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술탄들이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안주하면서 술탄들의 권력은 약화되고 깊은 잠에 빠진 듯 정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비대해진 영토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예니체리 확대 등 관료제의 비대화를 불러와 결국 예니체리 군인들의 권력 남용과 반란, 피정복지에서의 과중한 세금으로 인한 저항, 관료와 군부의 부패 등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발견하면서 동방무역 역할이 줄자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또 왕이 승계 문제점으로 인해 이 시기에 즉위한 술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어려 태후의 섭정이 필요한 군주가 많아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이룰 수 없게 되면서 서서히 정치는 부패하고 반면에 지방 세력이 강화되면서 반독립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기 유럽의 군주들이 권력을 다지고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는데요. 유럽의 나라들이 대서양 개척을 통해 식민지를 확보하면서 빠르게 근대화되어 군사, 과학,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급성장을 거두면서 18세기부터는 서구에 의한 이슬람 세계의 식민화가 가속화되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지중해 패권을 두고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오스만 제국이 유럽 신성동맹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보여준 전쟁이 프레베자 해전이었는데요. 32년 뒤 오스만 제국이 대패한 레판토 해전은 유럽 기독교 연합이 우위에 선 전투였습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이 해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 왼손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또 오스만 제국은
1683년 두 번째 빈 공격에 나섰는데요. 오히려 유럽 연합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대패하면서 헝가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2차 빈 원정의 참담한 패배는 오스만 제국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오스만 제국을 얕보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전투를 승리한 기념으로 유럽에서는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을 본뜬 빵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크루아상 빵의 유래라는 설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을 휩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열풍과 중앙 집권 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리스가 1821년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권을 챙기기 위해 그리스 독립을 도왔고 낭만주의에 젖은 유럽의 청년들까지 그리스 전쟁에 참전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1829년 결국 그리스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갇혔던 뚝이 무너지듯 발칸반도 소수 민족들의 독립 열풍에 기폭제가 되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반란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18세기 이래로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된 러시아가 뒤에서 이런 반란을 사주하고 지원하면서 독립전쟁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리스 독립을 도운 대가로 이집트 총독 무함마드 알리가 독립을 요구하면서 반란을 일으켜 결국 이집트 자치마저 허용하고 맙니다. 이후 프랑스가 알제리를,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차지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19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쳤던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16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300년 이상 무려 12번이나 전쟁을 할 정도로 집요하고 맹렬하게 오스만을 괴롭혔는데요. 러시아는 대외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동항을 얻기 위해 흑해 연안을 확보하여 오스만의 이스탄불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대양으로 진출하려 하였고 오스만 역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영토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강력한 러시아의 팽창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는데요. 열강들은 세력 균형을 위해 러시아를 저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땅을 침식해 갔습니다. 오스만과 러시아와의 전쟁 중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크림 전쟁인데요.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 남하를 두려워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을 도와 동맹국 60만 명이 러시아 90만 명을 패배시킨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최초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활약했는데요.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대를 조직하여 전염병으로 병사들이 죽어갈 때 아군, 적군 구분 없이 생명을 구하고 체계적으로 환자를 돌보아 당시 사망률을 42%에서 2%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크림 전쟁은 간호위생학 발전에 큰 계기가 된 전쟁이었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31대 술탄 압딜 메지트 1세는 급진적인 근대개혁 탄지마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탄지마트는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개혁운동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하고요. 우리말로는 은혜개혁이라 합니다. 서구식 국가 수립을 목표로 동생에 이어 계속 추진해 나갔지만 이 운동은 광대한 영토로 인해 국가 전역으로 전파되지 못했고 보수 기득권 세력과
열강들의 간섭과 반대, 그리고 개혁 추진을 위한 자금을 외채를 빌려 추진하다 보니 열강들의 이권 침략의 노골화 등으로 탄지마트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개혁가 미드하트 파샤 등이 1876년 쿠데타를 일으켜 술탄을 강제 퇴위시키고 압둘 하미트 2세를 즉위시켜 미드하트 헌법을 공포하게 합니다. 미드하트 헌법은 오스만 최초의 헌법으로 의회 구성, 삼권 분립 등 유럽식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던 혁신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1877년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일어나 오스만이 패배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몰리자 압둘 하미트 2세는 비상계엄을 선포,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켰으며 개혁의 상징 인물인 미드하트 수상을 처형하고 술탄 중심의 전제 정치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탄지마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전제 정치가 강화되자 1908년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단, 학생, 젊은 지식인들이 청년 투르크당을 결성하고 무장 봉기하여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은 폐기된 미드하트 헌법을 부활시키는데요. 이를 청년 투르크당의 입헌혁명이라 합니다. 압둘 하미트 2세는 폐위되고 청년 투르크당이 새로운 집권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정권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언론의 자유 등 근대적 정책을 실시하고 외세 배척 운동을 벌이는 등 오스만 제국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 투르크를 강조하여 다른 민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랍어나 슬라브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투르크어를 공용어로 강요하는 등 이민족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극단적 투르크 민족주의는 아랍 민족주의를 고조시켜 이들의 분리를 촉진시키게 되어 보편성을 추구했던 오스만 제국이 투르크 민족 국가로 축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 경쟁을 벌이던 유럽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참전하였다가 패전국이 되어 전범 국가가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열강들에게 영토를 뺏기는 혼란을 틈타 그리스가 영국의 부추김 속에 1919년 오스만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 사이엔 고대 그리스 땅이었던 이스탄불과 소아시아를 되찾자는 민족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풍전 등화의 위기에서 1922년 무스타파 케말 파샤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독립군을 조직해 완강한 저항으로 그리스를 결국 막아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위기의 전쟁에서 승리한 앙카라 정부는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기 위한 세브르 조약에서 1923년 연합국과 다시 로잔 조약을 체결하여 마침내 현재의 터키 영토를 확정짓게 됩니다. 터키가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현 터키 민주공화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22년 623년 동안 아랍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으로 존재했던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터키 공화국 창시자이자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은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1934년 의회로부터 아타튀르크, 즉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세계사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